자, 1학년 친구들 반가워요. 오늘부터 선생님이랑 국어를 나가도록 합시다. 선생님은 이소민 선생님 대신해서 여러분들과 국어를 하게 된 최진혁 선생님이라고 해요. 선생님 얼굴을 보는 사람도 있을 거고 못 본 사람도 있을 텐데 원격 수업이 끝나면 이제 얼굴을 보게 되겠죠. 자, 그래서 앞으로 선생님이랑 국어를 나가도록 합시다. 자, 이제 교과서를 보고 이제 진도를 나가도록 할 건데 이제 92페이지부터 선생님이랑 같이 진도를 나가 보도록 합시다. 자, 이제 92페이지는 이제 새로운 소단원으로 넘어와서 이제 논증과 토론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자, 여기서는 어떤 것들이 중요하냐면 각 용어의 개념이 되게 중요해요. 용어의 개념. 그래서 논증이 뭔지, 토론이 뭔지, 뒤에 볼 여러 가지 논증이라든지, 쟁점 이런 것들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개념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랑 같이 하나하나씩 용어의 개념부터 짚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처음에 논증이 뭐냐라고 했을 때 논증의 개념은 논증은 근거를 통해 근거 같은 말로 여기선 논거라고 하기도 해요. 근거를 통해 자신의 주장이 참임을 입증하는 것. 이것이 논증이라고 합니다. 논증. 자, 쉽게 생각을 하면 논리적으로 증명한다. 이렇게 하면 좀 쉬워요. 근데 이제 이거를 조금 상세하게 풀면 이제 논거를 통해서 자신의 주장이 참임을 입증하는 것이다. 이것이 논증이고, 자, 토론은 이제 여러분들이 한 번 정도는 다 들어봤을 법한 개념인데, 이제 토론은 뭐냐면 주장과 근거를 통해 여기서 말하는 자신은 토론이니까 찬성 측이나 이제 반대 측이 있겠죠. 찬성 혹은 반대. 자신의 주장이 상대보다, 여기서 말하는 상대는 내가 찬성이면 반대고 반대면 찬성 측이겠죠. 상대보다 논리적이고 타당한 것임을 밝히는 화법의 형태예요. 화법의 하나의 형태. 그래서 토론의 개념을 명확하게 몰랐다면 이제는 명확하게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논증과 토론 이 두 개의 단어만 가지고도 우리가 이 단원에서 어떠한 것들이 중요한지를 충분히 유추를 할 수가 있는데, 자, 논증에서는 어떤 게 중요하겠어요? 자, 근거를 통해서 자신의 주장이 참이라는 것을 입증한다. 입증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입증. 자, 그리고 토론에서는 어떤 게 중요하겠어요? 주장과 근거를 통해서 자신의 주장이 상대보다 논리적이고 타당한 것임을 밝히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토론은 이제 승패가 있는 거죠. 찬성 측이 더 타당하게 잘 판정단들을 설득했다. 혹은 반대 측이 더 판정단들을 더 잘 설득했다라고 하면 이제 각각 이기는 쪽이 정해져 있는 그러한 것이 토론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밑에 핵심 질문을 보면 토론을 할 때 논제의 쟁점에 따라 효과적으로 논증을 구성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제 여기서도 또 중요한 개념이 하나가 나오죠. 자, 논제라는 중요한 개념이 하나가 나와요. 자, 논증이란 말이 비슷해서 애들이 많이 헷갈리는데, 선생님이 그래서 아까 맨 처음에 뭐라고 했나요? 토론 이 단원에서는 용어의 개념이 중요하다. 용어의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따로 다 정리를 해놓기를 바랄게요. 자, 논제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토론에서 논하고자 하는 주제, 이게 논제예요. 토론에서 이제 다 같이 논하고자 하는 주제가 논제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자, 우리 여기 뒷장으로 잠깐 넘기면 이제 여기 논제가 이렇게 나와 있죠. 이 부분. 자, 여기 토론에서는 지금 어떤 걸 논하고자 해요? 유전자 변형 농산물의 재배를 확대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 토론에서는 유전자 변형 농산물의 재배를 확대해야 한다. 아니다. 확대하지 말아야 한다. 이걸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겠구나. 그래서 논제가 이렇게 되는구나. 그래서 논제라는 것은 토론에서 논하고자 하는 주제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쟁점도 이제 중요한데, 쟁점이 무엇이냐면 찬성과 반대가 의견이 나뉘는 부분이죠. 나뉘는 부분이 쟁점이죠. 자, 찬성과 반대가 의견이 나뉘는 부분. 예를 들어서 여기 뒤쪽 봅시다. 유전자 변형 농산물의 재배를 확대해야 한다 라고 한다면 찬성 측에서는 재배를 확대해야 한다고 얘기를 하고 반대 측에서는 확대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러면 여러 가지 부딪힐 수 있는 부분이 있겠죠. 쟁점이 뒤에서 나올 텐데 이제 지금은 용어 정리 정도만 하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밑에 이제 이런 부분들은 여러 가지 우리 주변에서 쟁점이 될 만한 토론거리가 여러 가지 있다. 뭐 이렇게 보면 되고, 선생님이 앞에서 정리한 논증, 토론, 논제, 쟁점 요 네 가지가 개념은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한다라는 거. 자, 그리고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선생님이랑 계속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이제 봅시다. 자, 뭐 유전자 변형 농산물의 재배 확대에 관한 토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그래서 토론 유형을 보면 입론, 교차신문, 반론, 최종 변론으로 진행되는 반대신문식 토론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체크해야 되는 거는 입론, 교차신문, 반론, 최종 변론. 이게 뭐냐면 이제 여기 나오는 반대신문식 토론, 이거는 토론의 하나의 유형이에요. 유형. 토론의 유형은 이 반대신문식 토론도 있고 뭐 고전식 토론도 있고 뭐 링컨 더글라스 토론도 있고 뭐 칼코퍼식 토론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토론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하나의 유형인 반대신문식 토론을 이제 우리가 여기서 배울 거고, 이 반대신문식 토론의 이 네 가지가 뭐냐면 이제 절차예요. 절차가 이렇게 네 가지. 입론, 교차신문, 반론, 최종 변론 이런 식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거. 그래서 반대신문식 토론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배우고자 하는 토론의 유형이고, 그 다음에 이제 앞에 나오는 이 네 가지는 이 절차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 되는 거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반대신문식 토론이 입론, 교차신문, 반론, 최종 변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각각의 개념들을 여기 밑에 선생님이랑 같이 보면서 자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 이제 밑에 보면 여기 용어들이 정리가 되어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자, 한번 봅시다. 여기 첫 번째 이 입론 부분 있죠. 입론 부분. 입론은 뭐냐면 논제는 아까 논하고자 하는 주제라 그랬죠. 토론에서 논제에 관해 찬성 혹은 반대 측이 자신들의 주장이 타당함을 입증하는 말하기다. 자신들의 주장이 타당함을 입증하는 말하기다. 이게 입론이고, 자, 그래서 입론 사실 한문 그대로 풀면 론을 세운다. 그러니까 자신의 주장을 세우는 거죠. 어떤 논제에 대해서. 자, 그리고 이제 반론은 찬성 또는 반대 측의 입론에 관해 상대방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음을 증명하기 위한 말하기다. 자, 여기 절차를 보면 입론을 하고 입론 뒤에 교차신문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반론이 있죠. 그러니까 앞서 입론에서 주장이 이제 나오고 했다면 이 반론은 말 그대로 뭘 하는 거예요? 이 입론에 대한 반대. 그건 아닌 것 같아. 찬성 측에서 이렇게 얘기했지만 반대 측인 내가 볼 때는 그건 좀 아닌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반론이겠죠. 자, 이제 교차신문 봅시다. 교차신문. 자, 교차신문이 굉장히 중요하죠. 자, 왜냐면 이 반대신문식 토론에서는 사실 이 교차신문 때문에 반대신문식 토론을 한다고 봐도 무방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차신문이. 자, 교차신문이 뭐냐면 상대편의 주장과 근거를 반박하기 위해 따져 묻는 말하기. 자, 보세요. 이 절차를 이해하면 굉장히 쉬운데, 자, 여기 입론에서 입론을 먼저 했죠. 찬성 측이 입론을 먼저 하면 반대 측이 바로 교차신문을 합니다. 교차신문 용어가 어려운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질문을 하는데 어떤 질문을 하냐면 내가 궁금한 것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이 아까 토론은 왜 한다고 했죠? 자, 토론은 승패가 있습니다. 승패가 있고 내 주장이,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건 찬성 측이나 반대 측 개인적인 자신이 아니라 내 주장이
더 타당함을 입증을 해야 돼요. 타당함을 입증하기 위해서 이제 토론을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뭘 해야 돼요? 상대 주장이 타당하지 않음을 입증해야 돼요. 상대 주장이 타당하지 않음을 입증을 해야 합니다. 타당하지 않음을 입증을 해야 돼요. 그러면 상대 주장에 문제점이 있고 앞뒤가 안 맞고 논리적이지 않고 이런 걸 밝혀야겠죠. 그래서 그럴 때 하는 게 교차신문 조사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어요. 이제 찬성 측에서 입론을 할 때 유전자 변형 농산물의 재배를 확대해야 한다. 그러면서 어떤 신문 기사를 제시했다고 합시다. 예를 들어서 신문 기사를 제시하면서 자 2008년에 뭐 어떤 땡땡 신문에서 이것과 관련해서 유전자 변형 농산물의 재배를 확대함으로써 뭐 여러 가지 이점들이 있었다, 장점들이 있었다라고 찬성 측에서 얘기를 했는데, 이제 교차신문에서 반대 측이 바로 물어보는 거예요. 질문이, 여기서 말하는 질문은 날카로운 질문이겠죠. 찬성 측에서 지금 이 신문 기사를 인용을 했는데 이거는 2008년 자료이기 때문에 지금 2021년에는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제 찬성 측에서는 자신의 주장 그리고 근거로 들었던 여러 가지 자료들이 좀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음이 밝혀지는 거겠죠. 그럼으로써 어떻게 돼요? 상대 주장이 타당하지 않음을 입증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교차신문이라는 것은 이제 반대신문이라고도 하는데, 이 질문을 함으로써 상대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음을 입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격하는 거예요. 공격. 여러분들 말싸움 같은 거 할 때 이제 상대가 막 뭐라고 하면 너 방금 아까는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은 이렇게 얘기하네? 앞뒤가 다르니까 막 틀린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 있죠. 이런 게 다 교차신문, 반대신문, 질문입니다. 그래서 교차신문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자, 쟁점은 아까 얘기한 거고, 자, 필수쟁점은 뭐냐면 이제 논제와 관련하여 반드시 짚어야 할 쟁점입니다. 자, 그래서 필수쟁점에서는 이제 정해져 있어요. 어떤 것들을 필수적으로 찬성과 반대가 따져야 하는지를. 자, 여기 한번 보면 첫 번째는 문제 상황, 혹은 뭐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필수쟁점이.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교내에서 도난 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CCTV를 설치해야 한다라는 것을 논제로 하고 싶으면, 자, 지금 문제 상황에 대해서 찬성 측은 열심히 설명을 해야겠죠. 지금 도난 사고가 굉장히 심각하고 해가 거듭할수록 늘어나고 있다, 이런 자료를 보여주면서 심각성 그리고 지속성 이런 것들을 주장을 해야겠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게 나와야 되냐면 해결 방안이 필수 쟁점으로 나와야겠죠. 그래서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인지, 해결 방법, 예를 들어서 CCTV를 몇 대를 설치하겠다, 혹은 뭐 교내 지킴이들을 몇 명을 세우겠다, 이런 식으로 해결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 있을 때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익과 비용이라는 필수 쟁점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필수 쟁점에 따라서 찬성 측과 반대 측이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자,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걸 한번 볼게요. 선생님이 방금 제시한 논제가 어떤 거였나요? 교내에 CCTV를 이제 설치해야 한다, 이런 거였는데, 자, 찬성 측에서는 문제점은 이제 도난 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그래서 해결하기 위해서 CCTV를 설치해야 돼. 그리고 이것을 설치할 때 비용이 들지만 이익이 훨씬 커. 왜냐면 도난 사고를 예방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사고들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이야, 이렇게 주장을 하겠지만, 반대 측에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반대 측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해요? 교내에 CCTV를 설치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자, 그럼 뭐라고 하겠어요? 이 필수 쟁점에 대해서. 자, 문제 상황, 찬성 측이 너희가 얘기하는 것처럼 도난 사고가 그렇게 심하지도 않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도 않아, 뭐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너희가 제시한 그 CCTV라는 해결 방법은 현실적이지도 않고, 뭐 그 다음에 이익보다는 어떤 게 많이 든다고 하겠어요? 반대 측에서는. 그렇죠, 반대겠죠. 이익과 비용에서 반대 측은 뭐라고 하겠어요? 비용이 훨씬 많이 들어.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교내에 CCTV를 설치하는 건 별로 바람직하지 않아, 좋지 않아, 이런 식으로 서로 찬성과 반대가 필수 쟁점에서는 되게 강하게 부딪히는 이러한 것들이 있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토론을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토론에서 쓰이는 용어라든지 토론의 절차, 그 다음에 토론 유형,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랑 이제 하나 보면서 이제 토론의 절차가 이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하나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계속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여기를 보면, 자, 여기 앞에서 본 반대신문식 토론의 절차가 있어요. 절차.
자, 아까 절차가 4단계로 어떻게 됐냐면 입론, 그 다음에 이제 반대신문, 그 다음에 이제 반론. 자, 그 다음 어떻게 됐나요? 자, 지금 혹시 여기 앞에서는 반대신문이라고 그러고 여기서는 교차조사라고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교차신문이라고 해서 조금 헷갈리는 친구가 있을 텐데, 자, 다 같은 말이에요. 다 같은 말. 그 다음에 이제 반론 다음에 최후 변론 뭐 이렇게 되겠죠. 앞에서는. 자, 근데 이제 여기서는 최후 변론이 좀 생략이 되어 있는 거겠죠. 자, 그래서 여기를 한번 보면 어떻게 되어 있나요? 자, 지금 1, 2는 이제 찬성 측 1번, 2번을 얘기하는 거고 반대 측 1번, 2번을 얘기하는 거겠죠. 자, 한번 봅시다. 자, 이제 색깔이 들어온 부분이 이제 진행이 되는 거겠죠. 자, 찬성 측이 먼저 입론을 합니다. 찬성 측이 먼저 입론. 자, 이제 선생님 설명을 하나 해줄게요. 자, 여기서 이제 찬성 측이 1번 입론을 시작을 해서 자, 이제 2번, 3번, 4번, 5번, 6번 뭐 이렇게 쭉쭉 가는데 마지막에 12번 마지막 반박을 누가 끝내나요? 또 찬성 측이 하죠. 자, 지금 토론의 시작과 끝을 누가 하고 있나요? 찬성 측이 하고 있죠. 찬성 측. 자, 왜 찬성 측이 하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자, 찬성 측에게는 어떤 게 있냐면 여러분 입증 책임이라는 게 있어요. 입증 책임. 자, 이 입증 책임이 뭐냐면 자, 말 그대로 입증해야 되는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자, 어떤 것을 입증해야 되냐면 자, 찬성 측은 지금 현재 상황을 바꾸고 싶어 해요. 선생님 그게 무슨 말인가요? 자, 여기 한번 봅시다. 자, 여기서 이제 논제를 한번 볼게요. 자, 논제를 보면 유전자 변형 농산물의 재배를 어떻게 해야 된다? 확대해야 된다. 자, 그럼 지금보다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확대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게 누구예요? 찬성 측이죠. 찬성 측. 그럼 지금 현재는 농산물 재배를, 그러니까 유전자 변형 농산물의 재배를 확대했어요? 안 했어요? 안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찬성 측은 지금이랑 바꿔서 변화해서 확대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거고, 반대 측은 어떻게 생각해요? 아니, 확대할 필요 없는데? 지금 현 상황 바꿀 필요 없는데?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더 불리한 입장에 놓여 있어요? 찬성 측이 더 불리한 입장에 놓여 있는 거죠. 왜 불리하냐면 지금 현재 상황을 바꿔야 하잖아요. 바꿀 거면 그냥 가만히 있는 것보다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서 설득하고 자신의 주장의 타당성을 입증하고 이렇게 해야겠죠. 그래서 찬성 측이 훨씬 더 불리하고 입증을 해야 됩니다. 입증이라는 건 이제 증명을 해야 된다는 거죠. 왜 지금 현재 상황을 바꿔야 하는지. 맞잖아요. 지금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왜 지금 CCTV를 설치해야 되고 왜 유전자 변형 농작물을 재배를 확대해야 되는지 증명해야 된다고 해서 입증 책임이 있어요. 입증 책임. 그래서 증명을 해야 되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입론을 찬성 측이 하는 거고 토론 마지막에 반박 혹은 이 최후 변론 이런 것들을 찬성 측이 마지막에 하는 이유는 찬성 측이 현재 상황을 바꿔야 하는 불리한 상황이 있기 때문이에요. 자, 이거 반드시 꼭 기억해 두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이 절차를 한번 보면 자, 입론을 먼저 시작해서 찬성 측 1번이 입론을 먼저 시작했죠. 자, 그러면 반대 측 2가 바로 어떻게 하나요? 교차조사를 하겠죠. 교차조사를 함으로써 찬성 측 1번이 방금 입론을 했는데 그거는 어떤 게 잘못됐고 이건 이렇지 않나요?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공격을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누가 입론을 하겠어요? 자, 반대측 1번이 입론을 하는 거죠. 이제 반대측에서. 그러면 이제 또 기다렸다는 듯이 찬성 측 1번이 뭘 하겠어요? 교차조사를 바로 공격을 하는 거죠. 반대측에서 이러이러하게 얘기를 했는데 그건 타당성이 떨어지고 뭐 논리적이지 않고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어요? 찬성 측이 또 입론을 하겠죠. 입론을. 그 다음에 이제 또 교차조사. 그 다음에 입론하고 교차조사 이렇게 하고 이제 협의 시간 동안 이제 작전 타임 같은 거죠. 이제 앞에서 입론이랑 교차조사를 해보니까 우리가 뒤에 반론과 여기는 지금 최후 변론이 생략되어 있지만 최후 변론에서는 어떻게 얘기해야겠다라고 이제 토론의 전략 같은 걸 이제 짜는 거겠죠. 이 이후에는 이제 어떻게 돼요? 더 이상의 교차조사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반박을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반대 측부터 반박하고 반박은 이 입론에 대한 반박이겠죠. 앞에 입론에 대한 반박. 그래서 이제 뭐 반박
반박하고 이제 이 뒤에는 뭐가 있겠어요? 당연히 최후 변론이 남아 있다는 거. 자, 그래서 이러한 절차로 이루어지는 반대 신문식 토론 그리고 여러 가지 여기서 여기 밑에 입론, 반론, 교차 신문, 쟁점, 필수 쟁점, 그다음에 뭐 논제, 논증 이러한 것들을 살펴봤는데 자, 다음 시간에는 이제 선생님이랑 본격적으로 이렇게 본문을 보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러한 어떤 것들을 잘 정리해야 되냐면 선생님이랑 앞에서 했던 것처럼 이 용어의 개념, 용어가 어떤 것들을 말하는지 이 용어의 개념을 반드시 명확하게 정리를 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입증 책임이란 무엇인가, 입증 책임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토론의 절차가 왜 그렇게 되는지, 그리고 각각 입론엔 뭘 하고 반론엔 뭘 하고 이러한 것들을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만나요.